우리 어민들 그리고 수산업계가 겪어야 할 고통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갈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새벽에 부지런히 가져다 놓은 수산물은 한낮이 지나도록 찾는 이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상인밖에 없었어. 오염수 방류는 오늘부터지만 피해는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 5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다 어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 가까이 있는 곳이 갔다가 우리가 피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나붙어서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옛날에 100만 원치 팔았다 그만 지금 10,000 원치도 못 팔아.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 지원책은 체감이 안 됩니다. 올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예산은 3,600억 원 정도. 정부는 이 가운데 약 20%인 640억 원을 할인 쿠폰 발행 등 소비 촉진에 쓰고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이 지금 정부 안에 담겨져 있고요. 소비 할인 행사가 연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아직 어민과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오염수 방류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더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남해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온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바다에 나가 일을 해도 될지, 또 물고기를 잡고 키워도 팔리긴 할지 모두 걱정입니다. 우리 어민들 목소리는 배승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일도 물질 나갈 수 있게 옷이며 도구를 잘 말려둡니다. 일을 마치면 제일 먼저 40년간 매일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다에 들어가는 게 꺼림칙합니다. 그 물을 우리 해녀들이 마시잖아요. 지금은 단작 안 나타나지만은 몇 년 후에 참고 잡아와도 사갈 사람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국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40몇 년을 그 어선업을 종사하면서 보니까 나쁘다는 건 전혀 안 먹습니다. 좋다 해도 먹을까 막 하는데. 경남 거제안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곳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양식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0년 넘게 일궈온 전복 양식장. 방류한단 말이 나왔을 때부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판매량이 뚝 더 떨어질 거니까 문을 닫으라고 안 해도 자신이 도산되고 영원히 아마 못 일었을 겁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자판마다 팔 물건은 가득한데 손님은 줄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산물을 다 검사해갖고 다 오고 이러기 때문에 방류한다 하면 사람들이 뭐 물은 다 섞인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방사성 물질은 검출된 적 없지만 수치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소비 급감 대책은 있는지 어민들은 정부에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그 사이 우리 수산업계는 저마다 스스로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제 수산물 안 사 먹는다고 할까 봐 매일 방사능 검사를 외부에 의뢰해 공개하거나 아예 비싼 장비를 직접 마련한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바다에서 막 잡아온 은빛 갈치가 위판장에 깔립니다. 갈치 3.4kg, 8월 23일 02시 54분. 선박명은 2022. 그런데 경매 시작 전 갑자기 갈치 15마리를 무작위로 골라냅니다. 갈치 갈아서 시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2시간 뒤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오고야 다시 활기를 띱니다. 7월 달부터 계속 검사를 시작했거든요. 미리부터 우리는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경남 최대의 수산시장인 마산어시장입니다.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만국기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 축제는 원전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여나 축제가 외면받을까 방사능 검사를 외부에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많이 이용해가고 여기 어시장에 좀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동식 방사능 기계 가지고 매일 검사를 합니다.
이동식 간이 장비 가격은 수백만 원입니다. 정부 대처만으로는 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는 생각에 준비했지만 그나마 영세한 시장과 상인들은 이런 자구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방사능을 측정하는 간이 측정기 판매도 평소보다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손님 안심시키려고 매일 간이 측정기 수치를 인증하는 식당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횟집 주인 이진규 씨의 요즘 아침 일과입니다. 전날 밤 들어온 수산물을 휴대용 검사기로 재서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는 걸 이렇게 매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겁니다. 3달 전부터 구매하게 됐고요.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벤즈에 공지하고 있어서. 방사능 측정기 제조업체 측은 갑자기 밀려드는 주문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가 나니까 또 한 3-4배가 또 가정집도 저희 온라인 판매량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간이 측정기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측정기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아예 수천만 원짜리 핵종 분석기를 들여온 곳도 있습니다. 수산물을 손질해 아이들 급식에 납품하는 수산업체 대표는 아예 실험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방사능에 대해서만큼은 안전하게 저희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1일 2건씩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자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곳은 점점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